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기적의 입버릇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사토 도미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의학 박사이시고요. 이학, 농학 박사이세요. 그리고 책도 여러 권 쓰셨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분이 이 책은 이렇게 한쪽은 한글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책을 내게 된 이유가 어떤 분이 이제 작가분한테 뭐 이렇게 팬레터 식으로 이렇게 무슨 요청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책을 써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분이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영어로 된 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됐는데 그동안에 책 낸 그런 강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중에서 그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만 모아서 짤막하게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요. 달락달락 다 짧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짧게 글을 썼는데요. 여기가 챕터는 5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 챕터씩 아니면 두 챕터씩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근데 이 책이 짤막한데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하고 이번에는 이 책은 그냥 조용히 읽어드리려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자기 전에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제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이 제목 때문에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입버릇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 평소에 쓰는 언어가 버릇이 돼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느냐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버릇이 돼서 무의식 중에서 이렇게 툭툭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 속의 언어가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방향을 바꾸는데도 영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책을 여러 권 소개해드렸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느끼고 경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그런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의 상태도 달라지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은 정말 중요한데 저도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또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말 조심해서 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라고 이렇게 조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써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정말 행복함을 즐거움을 만끽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언어라는 것이 내 생각을 마음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말이지만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내 감정을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하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특히나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부수적인 설명 따로 안 하고요. 그냥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려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공감 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을 이렇게 골라서 몇 편만 골라서 조용히 읽어드릴게요. 네. 칭찬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칭찬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화할 때는 가능한 많이 칭찬하라. 당신은 누구에게서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상대의 결점만을 보려 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그 장점을 솔직하게 칭찬하라. 이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칭찬할 때 말의 영적인 힘에 대해 절대로 잊지 마라.
칭찬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말에 깃든 영적인 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남에게 했던 칭찬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은 대뇌 생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호르몬의 분비를 조성하는 뇌의 자율신경계는 말의 주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누군가에게 너의 미소는 아름다워 라고 말해도 주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율신경계는 내 미소는 근사해 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기쁨의 표시로 뇌에 베타 엔도르핀이나 도파민 등의 쾌감계와 보상계 호르몬을 분비한다. 주위 사람들을 칭찬하면 할수록 자신이 빛나게 될 것이다. 칭찬이 가진 영적인 힘은 뇌 과학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항상 고맙다고 말하라. 가장 중요한 입버릇은 고맙다는 말이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헤어지면서 인사를 나눌 때, 전화를 끊을 때, 조금만 주의해서 고맙다는 말을 덧붙여보자. 일본인은 타인의 친절을 받았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다. 사과의 말을 반복하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호의나 친절에도 고마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지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된다. 미안하다는 말에 깃든 영적인 힘은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 한편 고맙다는 감사의 표현이다. 자신을 전혀 수그리지 않고 솔직하게 상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결코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자신이 나빴다, 폐를 끼쳤다는 마음도 없다. 그저 순수한 감사의 마음만 있을 뿐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자신과 세상을 아주 많이 좋아하게 될 것이다. 예의 바른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예의 바름은 어쩌면 사과의 말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 뇌를 즐겁게 하는 마법의 말. 항상 꿈을 말하라.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라.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크게 바뀔 것이다. 뇌에 미치는 말의 영적인 힘은 그만큼 절대적이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 우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의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의무가 되면 스트레스나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신을 책망하거나 침울해 줄 수 있다. 이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의무나 규칙으로 생각하지 말고 느슨한 목표로 설정하라.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평이나 욕, 험담의 무서움이다. 뇌의 자율신경계는 문장 속에 누가라는 주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신이 A씨는 건방지다 라고 험담을 하면 자율신경계는 너는 건방지다 라고 공격을 당했다고 착각한다. 그 결과 뇌에 대량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상처받게 될 것이다.
말은 어떤 약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엄청난 존재다. 소망을 종이에 써보라. 불교에는 사경이라는 전통적인 수행이 있다. 중요한 가르침을 설명한 경문을 그저 베껴 쓰는 것이다. 방대한 경문을 베껴 쓰는 동안 경문은 자신의 말이 된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자동 목적 달성 장치를 작동시킨다. 이것은 일상생활에도 응용할 수 있다. 꿈이나 소망을 말로 하는 것 외에 종이에 써보라. 그리고 꿈과 소망을 쓴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라. 예를 들면 수첩이나 노트에 꿈을 써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일하는 틈틈이 수첩을 펼쳐 자신의 꿈을 되새겨라. 꿈을 언제라도 의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면 말의 영적인 힘의 효력이 증가한다. 또 종이에 적은 소망을 눈에 띄는 장소에 붙여놓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때는 1억을 모을 거야 따위의 생생한 목표가 아닌 시적 표현으로 쓴 자신의 모토나 좌우명을 붙이는 게 좋다. 그리고 그 글을 볼 때마다 가만히 속삭여라. 마치 주술처럼 그 소망은 실현될 것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소리내서 한번 말해보세요. 내 잠재의식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해보고 또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네,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